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 볼 건요, 바로 형광등입니다. 이 아주 평범한 물건 하나로 현대 미술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예술가가 있거든요. 바로 댄 플레빈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 오늘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정말 무심코 지나치는 사무실이나 주차장에 그 흔한 형광등 있잖아요. 그게 대체 어떻게 미술관 한복판에 떡하니 자리 잡은 걸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왼쪽.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형광등의 모습이죠. 뭐랄까, 그냥 기능에만 충실한 정말 아무런 감흥도 없는 불빛. 그런데 오른쪽을 한번 보시죠. 와, 이거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간이잖아요? 같은 형광등인데 말이죠. 대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변신이 가능했을까요? 이 빛의 혁명, 그 중심에는 1933년 뉴욕에서 태어난 예술가 댄 플레빈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니멀리즘의 선구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당시엔 예술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차가운 산업 재료들을 예술의 세계로 끌어들이면서 완전히 새로운 문을 활짝 연 거죠. 그리고 마침내 1963년 정말 미술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1963년 5월 25일의 대각선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어떤 것도 없이 오직 빛 그 자체가 주각이 될 수 있다고 선언해버린 거의 사건에 가까운 작품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작품이에요. 어떠세요? 진짜 단순하죠? 그냥 노란색 형광등 하나를 벽에 대각선으로 툭 붙여놓은 게 전부거든요. 하지만 바로 이 극단적인 단순함 속에 빛도 조각이 될 수 있네? 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급진적인 개념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모든 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자, 그럼 플레빈은 대체 어떤 원칙으로 이 빛을 다뤘을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설치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의 미니멀리즘 철학 안에는 아주 명확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플레빈이 공간을 예술로 바꾸는 과정, 정말 흥미로운데요.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냥 평범한 공간이 있습니다. 벽, 바닥, 천장으로 딱딱하게 구분된 곳이죠. 두 번째, 여기에 플레빈이 빛을 쏩니다. 그럼 그 빛이 쫙 퍼지면서 공간의 모서리나 경계를 흐릿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 마침내 물리적인 구조가 아니라 빛 그 자체가 주인공이 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공간이 탄생하는 겁니다. 공간이 빛에 의해 재정이 되는 거죠. 그의 규칙은 정말 명료했어요. 첫째, 형광등은 공간의 그림을 그리는 선이 됩니다. 둘째, 이 선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반복하고 배열해서 새로운 건축 같은 느낌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어떤 이야기나 화려한 장식 같은 건 싹 다 빼버립니다. 오직 빛 그 자체만이 작품의 본질이고 유일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플레빈이 다른 미니멀리즘 작가들과 얼마나 달랐는지가 확 드러나요. 당시에 도널드 저드나 칼 안드레 같은 작가들은 어땠냐면 금속 상자나 철판처럼 단단하고 손에 잡히는 물질에 집중했거든요. 그런데 플레빈은요, 유일하게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빛이라는 비물질적인 재료에 파고들었던 겁니다. 정말 독보적이었죠. 여기서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왼쪽이 저드의 작품. 딱 봐도 물질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하죠. 묵직하고 단단해요. 반면에 오른쪽 플레빈의 작품을 보면 형광등이라는 물체 자체는 거의 보이지 않고 오직 공간을 가득 채운 빛의 효과만이 느껴집니다. 접근법 자체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그의 작품이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경험을 주는지 한번 느껴볼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플레빈의 세계는 그냥 눈으로 보는 작품이 아니거든요. 온몸으로 그 공간에 잠기는 경험. 바로 그거니까요. 일단 그 스케일부터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 1973년에 발표한 한 작품만 봐도요. 여기에 들어간 형광등 개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348개입니다. 348개요. 그리고 이 348개의 형광등이 모여서 거대한 빛의 벽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무려 40m에 달했어요. 40m.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아파트 15층 높이랑 맞먹는 거예요. 와,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관객이 이 작품 앞에 딱 서는 순간 마치 거대한 빛의 파도가 나를 덮치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더 이상 작품을 저 멀리서 감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작품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플레비는 또 색을 이용해서 공간의 분위기를 마치 조각가처럼 자유자재로 다뤘어요. 자, 이 녹색빛을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뭔가 차가우면서도 생동감이 넘치죠. 마치 깊은 숲속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 유기적인 에너지가 공간을 가득 채우는 느낌이에요. 그럼 이번엔 붉은 빛은 어떨까요? 와, 이건 보는 것만으로도 온도가 확 올라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이 강렬하고 뜨거운 붉은 빛은 공간의 팽팽한 긴장감과 열기를 불어넣습니다. 방금 본 녹색과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리고 이 푸른 빛을 보세요. 서늘하고 고요한 게 마치 우리를 깊은 바닷속이나 밤하늘로 데려가는 것만 같아요. 공간 전체가 아주 명상적인 분위기로 바뀌죠. 보세요. 이렇게 똑같은 공간이라도 어떤 색의 빛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예술은 절대 가만히 멈춰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공간 안에서 움직이면 빛과 그림자의 관계가 계속 바뀌고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그 작품을 보고 있는 관객, 바로 당신인 셈이죠. 결국 댄플레비는 그냥 멋진 작품 몇 개를 만든 예술가가 아니에요. 그는 라이트 아트, 즉 빈 예술이라는 아예 새로운 장르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산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플레빈 스스로도 자신의 예술 철학을 이렇게 멋지게 요약했어요. 나는 무언가를 창조하는 게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빛이라는 강력한 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정밀하게 드러내줄 뿐이다. 라고요. 정말 겸손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말이죠. 그의 영향력은 아주 명확한 계보를 만들었어요. 댄 플레빈이 열어놓은 이 길을 따라서 제임스 터렐이나 올라퍼 엘리아슨 같은 현대 빛 예술의 거장들이 걸어갔고요. 결국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수많은 몰입형 예술의 진짜 출발점이 바로 댄 플레빈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전시들 말이에요. 요즘 정말 인기가 많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화려한 몰입형 라이트 아트, 그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그 시작점에는 벽에 덩그러니 붙어있던 형광등 하나, 바로 댄 플레빈의 그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죠. 결국 댄 플레빈이 우리에게 보여준 건 이거예요. 가장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안에 가장 비범한 아름다움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죠. 그의 작품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이 매일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것들 속에서 혹시 당신은 또 어떤 놀라운 가능성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